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3 여자아이인데 현행 진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초2 시간 쪽에 구멍이 있네요. 예를 들어 130분은 몇 시간 몇 분이냐 물어보면 일단은 1시간 30분이라고 대답이 나와요. 헷갈리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엄마가 이제 놀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혹시 초3에서는 끝날 때까지 연산을 제외한 부분에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수학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시간 계산 관련해서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2학년 2학기 때의 시간 계산은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어려워합니다. 10을 만들고 100을 만들고 하는 계산에 익숙해져 있다가 12를 만들거나 60을 만드는 계산을 하는 부분이고요. 받아올림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시 40분에서 40분이 지난다 하면 몇 분이 지나면 60분이 채워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흐르고, 이렇게 시간에 대한 양감을 가지고 있어야 세로셈을 배우든 어떤 계산 방법을 배우든 그걸 이해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10을 모아서 하는 계산은 가르기 모으기부터 어릴 때부터 100세기까지도 다 사실 10개씩 모아서 하는 거고 원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2학년 2학기 때의 시간 계산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질문 주시면서 예를 든 130분을 1시간 30분이라고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게 다가 아니고, 사실은 몇 시 몇 분에서 몇 분이 흐르고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게 더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교과샘이란 책을 내면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내어놨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되는 분들은 교과샘 사서 그 마지막 부분에 좀 페이지 할애도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시간 계산 관련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간 계산 관련해서 2학년 2학기 때 가장 접근 방법이나 연습할 수 있는 양이 많은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교과샘 같은 책을 활용해도 좋고요. 다만 3학년이 이미 된 학생들 중에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2학년 2학기 때 문제없이 넘어왔어 라고 판단하신다면 3학년 1학기에 시간 계산이 또 나와요. 3학년 1학기에는 초를 포함하고 분까지만이 아니라 초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오전 오후가 넘어가고 이런 것까지도, 그건 물론 2학년 2학기에도 있었지만 조금 더 복잡한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또 나오니까 2학년 땐 잘했었는데 막상 지나고 나니까 애가 어려워하네 라고 해서 다 복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3학년 1학기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3학년 1학기에는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세로셈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2학년 2학기에 시간 흐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세로셈으로 하면서 이제 계산을 빨리 정확하게 하는 방법까지도 추가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판단을 해보시면 되죠. 그때 이해는 잘 했었으니까 3학년 1학기 복습을 하면서 나아질 거야, 이런 부분. 그리고 3학년에서 연산을 제외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분수와 곱셈 나눗셈의 관계를 꼽습니다. 분수가 1학년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나오는데, 1학기에는 그림 위주로 해서 이해 위주로, 그 다음에 2학기에는 수와 관련해서 이제 계산하는 것까지. 계산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20의 4분의 3은 요런 게 이제 2학기에 나오는 거고요. 1학기에는 이렇게 수를 가지고 몇 분의 몇은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런 게 2학기에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어떤 수의
4분의 3이 뭐 몇이다, 15이다, 어떤 수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푸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해가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이제 문장제 문제로 들어가면 문장으로 상황들이 주어진 문제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분수는 3학년에 잘 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분수의 개념들. 특히 분수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력 관련해서 그림 그려서 분수를 따지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해보는 게, 분수는 다양한 문제를 3학년 때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길게 봤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곱셈 나눗셈의 관계, 나눗셈을 처음 배웠잖아요. 그리고 나눗셈과 곱셈식을 거꾸로 할 수 있는, 거꾸로 이제 검산식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모르는 수가 있을 때 곱셈식, 나눗셈식을 서로 바꾸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중요하죠. 4학년이 되어서 분명히 수학적인 자질은 나쁘지 않은데, 타고난 자질은 나쁘지 않은데 3학년이 된 그 3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놔서 뭐 잊어먹거나 정확하게 안 했다거나 학습량이 적었다거나 이런 이유로 지금 말씀드린 분수나 곱셈 나눗셈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서 4학년 거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수 그리고 곱셈 나눗셈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초2 여아이고 작년 말에 KMA 경시대회를 한번 나갔는데 그때부터 심화수학을 진료하더라고요. 연산 속도가 느린데 시간 안에 풀라고 하니 자신감을 잃은 것 같아 올해부터 2학년 원리셈과 다른 유형의 교과셈 문제만 골라 풀리고 있어요. CMS 학원도 다니고 있고요. 지난번 라방에서 디딤대 응용부터 시작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최상위까지 시킬 생각을 하니 양이 많아서 부담스러워요. 연산, 사고력, 교과심화 다 시키는 게 맞을까요?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지금 딱 시기가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시기예요. 지금 시기가 굵기가 계속 굵게 나오네. 지금 시기가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시기고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2학년) 요 사이에 지금 질문하신 요 내용, 뭐에 집중해야 되고 연산, 사고력, 교과심화를 다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경시대회를 했는데 느렸다, 이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어제도 밤에 도치맘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연산은 왜 시키는가? 연산을 시키는 것은 교과심화 또는 선행 또는 경시 이런 걸 할 아이들은 반드시 시키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과를 따박따박 따라가면서 조금 여유 있게 공부시킬 거다, 아직 어리니까 그래도 되거든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건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고 그거에 대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건 초등학교 뭐 4학년 이상이니까. 그래서 그럴 거라고 한다면, 따박따박 공부할 거라고 한다면 연산의 중요성은 생각보다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가 되니까 하는 게 좋겠지만 중요성은 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죠. 근데 경시를 본다, 그리고 선행을 한다, 그 다음에 심화를 한다, 학원을 다닌다, 이런 경우에는 연산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어제도 그런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강사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연산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을 가르치면 뭔가 되게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요. 서로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돈 내고 학원 와서 저한테 연산 배우고 있으면 아주 큰 손해를 보고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 있는 친구들은 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가정학습이라 할지라도
생각하는 데 집중하는 공부를 위해서 연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경시에 도전하거나 하면 일단은 연산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월하게 나와줘야, 속도가 아주 빠를 필요는 없지만 수월하게 나와줘야 되고요. 잘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했을 때도, 수상권에 있는 아이들 기준으로 했을 때도 3학년 때까지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4학년부터는 연산 제대로 안 되는 아이들은 시험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연산은,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연산은 공부를 좀 한다라고 하면 기초학습으로 좀 만들어주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딤돌 응용부터 시작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 초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디딤돌 응용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분명한 가이드가 뭐냐 하면, 교과를 시작해서 교과가 중심이 되어 있는 아이들 중에 최상위 수학까지 도전해가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완전 기본 개념서로 시작하기보다 응용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문제집을 선택해서 개념서로 삼아도 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아이들을 오래 가르쳐 와서 그게 효율적인 관리나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예를 들어 연산은 해놨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원리셈이라든가 교과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을 만들어주는 책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디딤돌 응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 디딤돌 응용부터 해서 최상위까지 하려고 하니까 양이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초3 이상에서 교과가 중심일 때예요. 교과가 중심일 때. 예. 교과가 중심일 때고, 이 초2 시기에는 교과가 중심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얘는 뭐냐? 연산, 그리고 사고력, 뭐 이런 것들로. 사고력을 뭐라고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고력은 사고력이라는 단어에 너무 이렇게 사고력 이런 단어에 너무 이렇게 수학을 전반적으로 잘하게 해주는 무엇,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사고력 단순하게 수학 심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심한데 좀 폭넓게, 그 다음에 폭넓게라는 건 이제 교과에 다루지 않는 것까지도 나오는 쪽, 그 다음에 활동성이 좀 있는, 그건 그렇게 만들어져 와서, 초등학생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심화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에 맞게 뭐 활동성이 강조되어 있거나 다양한 문제를 풀거나, 그래서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셔라. 사고력 심하다. 그래서 고학년이 되어서 5학년 정도가 되어서 사고력 안 시킨 걸 후회해요. 지금이라도 사고력을 시킬까요? 물어보시면 그런 게 아닙니다, 어머님. 사고력을 안 해서 뭘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사고력은 어릴 때 할 수 있는 심화고, 5학년은 5학년에 맞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심화로 나아갈 수 있게 계단을 만들어주면 되죠. 다만 5학년 정도만 돼도 4학년께 잘 되어 있어야, 3학년께 잘 되어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5학년 정도만 돼도 벌써 나오기 때문에 사고력을 하지 않았다 보다는 뭔가 앞에 단단하게 수학을 공부해 오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연산 사고력 교과 심화를 다 시키는 게 맞을까요? 이 부분은 2학년까지는 2학년에 맞는 심화인 사고력을 하고 연산을 기본으로 하고, 초3부터는 교과가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교과가 중심으로 되도록 할 때의 로드맵은 개념서, 심화서 이렇게 2권 정도는 봐야 됩니다. 2권 정도는 봐야죠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심화서라는 건 뭐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 있는 거고, 개념서는 그야말로 그 단원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차근차근 알게 하는 책이니까 2권 정도는 방향성이 다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오늘은 거의 다 여학생들이네요. 초2 여아입니다. 소마셈 B4 하는 중인데 연산을 너무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하기도 전에 겁부터 먹습니다. 최상위는 쉽다고 곧잘 풉니다. 90% 이상 나오고요. 근데 연산만 나오면 몸이 꼬이고 싫어합니다. 개념이 안 잡힌 걸까요? 연산 잘하는 방법 어디 없나요? 물어보셨는데 상당히 어렵고 난해한 질문이에요. 연산을 어려워하는 아이인데 최상위 수학 같은 최상위 문제는 90% 이상 정답이 나오는 학생이라고요? 뭔가 어머니께서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연산을 어려워하는 아이가 최상위 수학을 곧잘 풀고 정답률이 90% 이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여기 그 워딩이 정확치 않은 것 같아요. 아이가 연산을 많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심화 문제를 곧잘 푸는, 그 다음에 심화 문제를 생각하기를 즐기는 아이들 중에 좋아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중에는 반대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단순한 연습하는 과정을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헤이트하는 거죠. 완전 증오하는 거죠. 너무너무 싫은 거죠. 못 견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한다 라기보다는 단순한 방법, 이 쉬워 보이는 단순한 반복을 내가 앉아서 하고 있는 그 과정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연산 잘하는 방법 어디 없나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원리샘처럼 호흡이 긴 교재보다, 원리샘이 호흡이 긴 교재인 대신, 호흡이 긴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정말 깨알같이 이렇게 저자의 의도가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원리샘이 좋은 책이라고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큰 단점이 뭐냐 하면 호흡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이라고 하면 원리샘처럼 호흡이 긴 책보다는 초등학교 한 1, 2학년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안 해줄 수도 있고요. 한 자리 연산, 두 자리 연산 정도는 잘한다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덧글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상담하면서 잘하는 아이들은 호흡이 짧게 교과샘처럼, 그리고 사칙 연산뿐만이 아니라 단원에 따라서 학기에 따라서는 다른 내용도 담고 있으니까 교과샘 같은 책 짧게 한 권, 이 짧게 한 권이라는 건 아이와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주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연산은 꾸준하게 해야 돼 해서 아이 입장에서는 이거 엄마 때문에 매일매일 해야 돼, 이런 아이가 있는 반면에 공부는 재미있으니까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한 권은 요거 연습하고 공부 시작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정말 좀 너 이만큼 하는 책 할래, 요만큼만 연습해도 되는 책 할래, 요거 하긴 해야 돼, 이렇게 당근과 채찍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연산은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연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수학을 곧잘 하는 아이라고 한다면 꾸준히 계속 하는 게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꼭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한다라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그 다음 과정에서는 교과 문제들이나 다양한 문제집들을 통해서 연습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사용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연산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학습량이 되게 많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 느껴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많은 문제집 푸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꼭 연산책이 필요한가? 연습이라는 차원에서는 처음에 배우는 건 필요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물어보신 부분이 연산 어렵고 오히려 최상위 문제들은 잘 풉니다 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아마도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일 것 같고, 좀
컴팩트하게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3학년 이상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초2라고 하셨는데 3학년 이상에서는 공부를 좀 해나갈 거면 필요해요. 근데 필요하지만 교재의 선택이 원리셈보다는 교과셈이 더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